케이팝을 좋아했지만 막상 한국으로 이민을 간다고 하자 울며불며 가기 싫다고 난리를 쳤던 소녀가 있었는데요. 하지만 한국에서 7년간 생활을 마친 후 뒤돌아보면서 그때 한국에 가지 않았다면 지금 나는 얼마나 비참했을까라며 안도의 한숨을 내쉬고 있다고 합니다. 그렇게 가기 싫었던 한국, 이제는 너무나 감사하다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지금부터 사연 만나보시죠. 한국에 7년간 거주한 경험이 있는 알리체라고 합니다. 학창시절 한국의 음악에 관심을 가지고 있던 수준의 저였지만 저희 가족이 갑자기 한국으로 가게 되었을 때 정말 많이 울었던 것 같아요. 당연히 좋은 의미로 울었던 것은 아니죠. 하지만 우리의 가정 환경은 그다지 좋지 않았기 때문에 반드시 한국으로 가야만 했습니다. 아버지는 작은 레스토랑에서 요리사로 일하고 계셨고 어머니는 가사도우미로 일하고 계셨습니다. 아버지의 수입은 불규칙했고 어머니의 일도 안정적이지 않았습니다. 아버지가 근무하시는 작은 레스토랑은 매출 기복이 매우 심했고 어떨 때는 월급이 밀리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 돈을 결국 다 받을 수 있었냐 물으신다면 그렇지 못했습니다. 매출 기복이 심해서 다음날 매출이 잘 나오면 제대로 된 월급을 받을 수 있었지만 그렇지 못했다면 아버지는 사장님과 협의해서 월급을 일부 조정해서 덜 받아오시기도 하셨고요. 그리고 어머니의 가사도우미는 일은 제대로 된 급여를 다 받을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만약 4시간을 근무하더라도 이런 명목 저런 명목으로 시간이 조금씩 줄어서 3시간에 해당하는 급여를 받을 때도 있고 애초에 하루 7시간이나 8시간을 채워서 근무하는 날이 거의 없는 상황이었거든요. 그러면서 저는 이제 고등학교에 올라갈 나이도 다가오지 나중에 대학도 가야 하는데 저에게 학자금 대출로 대학을 다니면서 더불어 생활비 대출까지 받게 하면서까지 저를 대학에 보내고 싶어 하지는 않으신 부모님이셨습니다. 최소한 생활비나 학자금 둘 중 하나는 해결해주고 싶으셨는데 지금 같은 상황으로 이어진다면 그게 다 안 될 처지에 놓였거든요. 사실 그렇게 먼 미래의 이야기를 걱정할 필요도 없었던 것 같은 게 일단 이 작은 아파트에서 쫓겨나지 않는 게 다행이었고 매달 생활비를 걱정해야 하는 수준이었습니다. 이러한 경제적인 어려움 속에서도 부모님은 저와 남동생을 위해 최선을 다하셨습니다. 하지만 최선을 다한다고 해서 경제적인 상황이 나아진다면 이 세상에 가난한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현실과 노력은 비례하지 않는다는 슬픈 사실은 저희 가족을 더 힘들게 했습니다. 그러다가 아버지는 결국 탈출구를 마련하셨는데요. 어느 날 아버지의 지인을 통해 한국에서 요리사로 일할 수 있는 기회가 생겼다고 했습니다. 그 지인은 한국에서 레스토랑을 운영하고 있었고 아버지의 요리 실력을 높이 평가하여 일자리를 제안했습니다. 아버지와 젊은 시절 같은 식당에서 근무하며 서로를 매우 잘 알고 아버지와 우정이 깊은 분이시죠. 그러다가 아버지 친구분은 몇 년 전 한국인 여성과 결혼하면서 한국으로 이민 가게 되었고 지금은 한국에서 레스토랑을 운영 중인데 상당히 괜찮은 돈벌이를 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사실 아주 오래전부터 아버지를 한국으로 오라고 말씀하시던 아버지 친구분이셨는데 아버지는 그 제안을 늘 거절해왔거든요. 이탈리아를 떠나는 게 아이들에게 좋지 않은 선택이 되는 것이라 생각했다고 하셨습니다. 더 솔직히 말하자면 주변 국가에 가는 정도면 이해할 수 있겠지만 아예 먼 곳인 한국이라는 나라는 문화권도 다르고 아이들이 적응하기 힘들 것이라는 판단에서였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저와 남동생이 한국 문화를 접하면서 한국에 대해서 좋은 생각을 가지고 있는 모습을 보고 당시 저희 부모님은 한국으로 가게 될 용기를 내셨다고 했죠. 그리고 아버지는 이 기회를 통해 가족의 생활을 좀 더 안정적으로 만들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저 역시나 객관적으로는 한국을 좋아했기 때문에 한국으로의 이주를 긍정적으로 생각해야 했습니다. 한국의 문화와 생활 방식에 대해 더 깊이 알고 싶었고 새로운 환경에서의 삶을 기대했던 마음이 있던 것도 사실이었고 언젠가는 한국에 가보고 싶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기도 했습니다. 게다가 더 중요한 경제적인 부분에 있어서도 그러했습니다. 부모님도 한국의 경제 상황이 더 나을 것이라고 생각하였으며 당연히 한국행을 반대해서는 안 되었습니다. 하지만 막상 한국으로 떠나야 한다고 생각하니 커다란 두려움이 몰려왔습니다. 지금까지 잘 지내오던 학교와 친구들을 떠나야 한다는 생각에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내가 과연 새로운 환경에서 적응할 수 있을지, 새로운 친구들을 사귈 수 있을지에 대한 불안감이 컸습니다. 저는 내향적인 성격을 가졌기 때문에 지금까지 만들어온 소중한 친구들을 잃고 싶지 않았으며 새로운 곳에 가서 새로운 친구들과 웃고 떠들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을 해보면 그때 당시만 해도 정말로 자신이 없었거든요. 결국에 저는 부모님께 한국에 가는 것을 반대한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이미 아버지의 친구분과 이야기도 상당 부분 진척되었으며 심지어 한국에서 거주할 곳까지 정해져 있는 상황. 한국에 가지 말자고 말하는 제 의견은 부모님께 부리는 한낱투정에 불과했을 것입니다. 돌이킬 수 없는 상황, 저는 친구들에게 제 상황을 이야기했습니다. 우리 이제 헤어져야 한다면서 말이죠. 당연히 친구들도 제가 떠나는 것을 아쉬워했습니다. 제 친구들은 하나같이 한국을 좋아하고 관심 있어 하는 편이었지만 친구를 한국으로 떠나보낸다는 것에 대해서는 그다지 반겨하지 않았어요. 멀리서 지켜보며 단순히 호기심을 가지는 것과 제 의지와는 무관하게 갑자기 그곳으로 떠나는 건 상당히 다른 문제라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저와 친구들은 서로를 위해 우정 팔찌와 목걸이를 만들기로 했습니다. 저마다 좋아하는 색의 실을 골라 팔찌를 만들었고 목걸이에는 서로의 이니셜을 새겼습니다. 우리는 서로에게 팔찌와 목걸이를 걸어주며 영원히 친구로 남을 것을 약속했습니다. 그렇게 친구들과 작별 인사를 하고 울음을 멈추지 못한 채로 이탈리아를 떠나 한국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막상 한국에 도착하게 되고 한국에서 새로운 학교에 다니게 되니 새로 사귄 친구들도 좋았고 적응을 잘하는 제 모습을 발견했습니다. 한국 학교에 처음 가게 된 날이 잊혀지지 않습니다. 새로운 환경에 대한 두려움이 저를 억누르고 있는 듯 했습니다. 국제학교에 입학하게 되었고 새로운 친구들을 사귀기 시작했습니다. 다행히도 한국 친구들은 매우 친절했고 상냥했습니다. 제가 한국어를 한마디도 못했기 때문에 적응하는데 큰 어려움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이탈리아 출신의 키이라라는 친구가 있었고 키이라와 다른 한국인 친구들이 저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져주고 저와 함께 시간을 보내주었습니다. 한국의 학교 생활에 금방 적응할 수 있도록 도와주었고 한국어도 정말로 빠른 속도로 늘었습니다. 우울하고 슬픈 마음은 온데간데 없고 한국에서의 학교 생활은 생각보다 훨씬 더 즐거웠고 한국어를 배우는 것도 정말로 흥미로웠습니다. 그리고 한국에서의 학교 생활은 매일이 새로운 경험이었습니다. 학교 후 한국인 친구들과 함께 다양한 음식을 맛보러 다녔습니다. 떡볶이는 제가 정말로 많이 먹게 된 한국 음식이었는데요. 처음에는 매운 음식이라 힘들었지만 친구들은 저를 위해서 덜 매운맛으로 먹어주기도 했고 나중에는 매운맛에 적응해서 다른 한국 친구들처럼 매운맛으로 먹기도 했죠. 떡볶이뿐만 아니라 한국 음식들은 모두 맛있었고 크게 취향 갈리는 게 없을 한국 음식의 새로운 맛에 금방 익숙해졌습니다. 그리고 아버지도 한국에서의 생활에 만족해 하셨습니다. 한국에서의 생활은 우리 집의 가난을 탈출하는 데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아버지는 안정적인 직업을 가지게 되었고 어머니도 고정적인 일자리를 하나를 찾을 수 있었습니다. 처음 한국에 왔을 때보다 한 해씩 지날수록 한국의 높은 급여 상승과 비교적 저렴한 월세 덕분에 우리는 경제적으로 안정될 수 있었습니다. 이탈리아에서의 어려운 시절을 떠올리며 우리는 한국에서의 삶의 감사함을 느꼈습니다. 아버지는 한국에서 일자리를 유지하며 우리 가족의 생계를 책임져 주셨고 어머니도 새로운 환경에 완벽히 적응해가고 있었습니다. 오히려 어머니는 한국이 더 살기 좋은 나라라고 생각하셨고 사실 어머니뿐만 아니라 모든 가족들이 한국이 더 살기 좋은 곳이라는 것에 크게 동의를 할 수 있을 만큼 한국에서는 모든 것들이 편리하고 쾌적했습니다. 단, 여름에 너무 습하고 덥다는 것 말고는 다른 단점은 없었다고 생각합니다. 이것만 아니면 한국에서는 모든 것이 100% 만족스러웠습니다. 우리 가족의 한국에서의 생활이 즐거워지면서 저는 한국에서 대학 진학을 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부모님에게 한국에서 더 오래 머물며 대학에 다니고 싶다고 이야기했을 때 부모님은 제 결정을 존중해 주었습니다. 한국에서 고등학교 생활을 했던 저에게 한국 문화는 더 이상 어려울 게 없었습니다. 물론 10대 또래의 문화였겠지만 저는 그 문화를 완벽하게 받아들였고 성인이 되어 한국에서 사회생활을 하더라도 제가 충분히 배워나가고 한국적인 것들에 잘 맞춰서 생활할 수 있을 것이라는 확신이 있었기 때문이죠. 그렇게 한국에서 대학 생활을 하며 더 성숙한 인간으로서의 모습을 배웠습니다. 학업에도 매진하며 많은 것들을 배웠습니다. 교수님들과 동기들의 도움 덕분에 학업 성적도 좋았고 다양한 활동을 통해 많은 경험을 쌓을 수 있었습니다. 한국에서 봉사활동도 해보고 인턴으로 정식 회사에 들어가서 사회생활은 어떻게 하는 것인지 배우기도 했습니다. 한국 이것들은 저에게 거부감이 전혀 없었고 매일같이 재미있고 흥미로운 것들 투성이었습니다. 그렇게 대학을 졸업할 무렵 부모님은 이탈리아로 돌아가고 싶어 하셨습니다. 저와 남동생은 적응을 잘했고 한국이 익숙했지만 부모님의 입장에서 자신들은 평생을 이탈리아에서 살아왔고
한국 생활이 편리하고 좋을지언정 그래도 고향에서의 삶이 그리웠고 때문에 고향으로 돌아가고 싶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미 한국에서 대학을 졸업을 앞두고 있는 마당에 더 이상 부모님도 제 뒷바라지를 해주시는 의무도 끝났고요. 그리고 한국에서 조금은 좁은 집에 살았지만 덕분에 이탈리아와는 비교가 안 될 정도로 저렴한 주거비 덕분에 꽤나 많은 돈을 모았습니다. 이탈리아로 돌아가도 부모님은 추후 연금 생활이나 한국에서 모아둔 돈으로 연금 주식에 투자하면서 괜찮은 노후를 보낼 수 있는 자본금도 충분했습니다. 부모님은 그동안 한국에서 성실하게 살아오셨고 그 보상을 받을 차례가 되었습니다. 그럴 자격도 충분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저도 이탈리아로 돌아가서 하고 싶은 일도 있었기 때문에 한국에서 취직하지 않고 부모님과 함께 이탈리아로 돌아가는 결정했습니다. 이제 저와 함께 이탈리아로 돌아가고 아직 학업을 2년 더 해야 하는 남동생은 한국에 홀로 남아 학업을 이어나가기로 했습니다. 남동생은 오히려 혼자 남아서 더 좋아하는 눈치였다는 건 안 비밀이에요. 그렇게 이탈리아로 돌아왔고 한국어 강사로 새로운 출발을 꿈꾸었습니다. 사실 제가 한국에서 대학을 졸업하고 한국에 취업을 할까 고민도 해봤지만 요즘 이탈리아뿐만 아니라 유럽에서 부는 한류 열풍이 대단하고 한국어에 대한 수요가 굉장히 크게 증가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대학을 졸업하고 이탈리아로 돌아가서 한국어 강사를 할까라는 생각도 해왔고 이제는 그것을 실천할 때가 온 것이죠. 그렇게 이탈리아로 돌아온 뒤 밝은 미래를 꿈꾸며 한국어 강사로 일하기로 결심했습니다. 한국에서의 경험을 바탕으로 한국어를 가르치고 한국 문화를 소개하는 일을 하고 싶었습니다. 저는 한국어 학원에 지원하여 강사로 일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석사나 박사 과정을 한국에서 마쳤다면 대학에서 한국어 교수가 될 수 있는 길도 열릴 수 있었겠지만 그래도 한국어 학원에서는 능력에 따라서 더 많은 연봉을 받을 수도 있고 대학이든 학원이든 어디서라도 내가 최선을 다하면 그것으로 충분하다고 생각을 했고 학원에서 낮은 연봉으로 첫 강사 일을 시작한 저는 정말로 최선을 다해서 학생들에게 좋은 선생님이 되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강의 스킬도 많이 연습하고 한국에 살았던 경험을 바탕으로 학생들에게 흥미로운 이야기를 해주는 선생님이 되었습니다. 특히 한국인들만 알아들을 수 있는 구글 리뷰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었을 때 정말 반응이 좋았습니다. 한국인 관광객들이 외국 숙소에 대해서 솔직한 이야기를 쓰게 되면 그 숙소에서 리뷰를 삭제할 수 있기 때문에 한국인들은 다른 한국인들에게 정보를 전달하기 위해 한국인이 아니면 해석할 수 없는 말들을 적어 놓는다는 이야기로 설명을 한 적이 있거든요. 위치가 가격 대비 좋습니다. 주변도 조용하고 숙소 앞에 24시간 편의점과 마트가 있고 등등 가격 대비 좋다고 써놓으며 숙소 주인이 이 리뷰가 굉장히 좋은 리뷰라고 착각하게 만들죠. 그 다음에 한국인들만 해석할 수 있는 말로 다만 카페트랑 이불이 더럽고 머리카락도 계속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청소를 새로 다 했고 바퀴벌레도 계속 나와서 멘붕 왔으며 바닥이랑 침대 사이에 바퀴벌레가 들락날락거린다며 그 틈을 막으세요라며 아주 정확한 정보를 전달한다고 했습니다. 한국어 실력이 꽤 되는 학생들도 절대로 해석할 수 없는 문장이죠. 강의 시간에 학생들이 지루해해서 한번 던져봤던 이 자료와 설명 때문에 한국에 대한 이해도가 수준급이라는 평가를 받게 되었고 이 재미있는 이야기 한 번에 강사로서의 제 가치가 확 올라가는 걸 느꼈습니다. 그렇게 한국어 강사로 일하면서 저는 안정적인 수입을 올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한국어를 배우고자 하는 학생들이 많았고 학생들의 열정 덕분에 수업도 즐겁게 진행할 수 있었습니다. 한국에서의 경험을 바탕으로 학생들에게 한국어와 한국 문화를 가르치는 것은 학생들뿐만 아니라 저에게도 큰 보람과 재미였습니다. 한국에서의 재미있었던 일을 실컷 떠들면 그게 바로 수업이 될 수도 있었고 이 강사라는 일이 정말로 저에게 잘 맞는 직업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단순히 언어만 가르치는 게 아니라 한국의 문화도 함께 가르치는 것이기 때문에 한국에서의 제 경험들이 곧바로 수업 내용이 되었습니다. 한국에서 7년간 살아봤던 경험은 결국 엄청난 무기가 되었고 덕분에 학생들은 저에게 많은 질문과 관심을 가졌습니다. 이탈리아 학생들은 한국의 생활, 문화, 음식, 사람들에 대해 궁금해했고 저는 그 모든 질문들에 대해서 성실히 답해주었습니다. 그리고 다달이 늘어나는 학생 수 덕분에 저는 매달 급여갱신을 받고 있고 정말로 만족스러운 수준으로 올라왔습니다. 게다가 앞으로도 한국어 시장은 더 커질 것이라고 하니 벌써부터 설레고 기분이 좋을 수밖에 없다는 생각도 드네요. 참, 오래전 이탈리아에서 작별 인사를 했던 친구들 이야기도 조금 해야 할 것 같은데요. 당연히 이탈리아로 돌아와서
절친했던 친구들과 재회하고 과거 만들었던 우정 팔찌와 목걸이를 가지고 서로 맞춰보는 것도 했습니다. 그런 모든 것들은 다 추억이 되었고 친구들도 모두 성숙해져 있었으며 저 역시나 그동안 큰 변화가 있었죠. 하지만 막상 이탈리아로 돌아와 보니 친구들은 자신의 진로에 대해서 많은 고민을 하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었습니다. 친구들은 하나같이 높은 실업률과 취업의 어려움으로 인해 미래에 대한 불안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모든 친구들은 제가 이탈리아로 돌아오자마자 강사로 일을 하면서 매달 꾸준히 높은 급여를 받는 것을 부러워했습니다. 저는 친구들이 무능해서 이곳에서 제대로 된 돈벌이를 하지 못하는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저의 한국에서의 경험 덕분에 지금 이탈리아에서 안정적인 직업을 가질 수 있었고, 이것은 제가 특출나고 대단하기 때문에 얻게 된 결과가 아니라는 것이죠. 때문에 이에 대해서 큰 감사함을 느꼈습니다. 과거 이탈리아를 떠날 때 저는 눈물을 흘렸지만 지금은 그 선택이 너무 감사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한국에서의 경험과 생각들은 제 인생에 큰 변화를 가져다 주었고, 많은 것이 바뀌는 결과를 만들어 주었습니다. 만약 그때 저희 부모님이 한국으로 가는 선택을 하지 않으셨다면 지금의 제가 있을 수 없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제 친구들처럼 이탈리아의 많은 젊은이들은 높은 실업률과 취업의 어려움으로 인해 매일같이 힘든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경제 상황이 어려워지면서 젊은이들은 미래에 대한 불안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발표되는 자료에 의하면 2023년 기준 이탈리아 실업률은 7%를 돌파했고, 이마저도 최근에 감소한 수치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한국은 3% 전후를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코로나 시기 한국 청년들의 실업률이 9%에 달했다고 하고, 그 시기 한국인들은 젊은이들이 일할 곳이 없어서 매일 놀기만 한다. 모든 사람들이 직장을 잃고 돈벌이를 못한다. 문을 닫고 시간만 보내는 자영업자들이 넘쳐난다는 생각을 하셨을 텐데 거의 그 수준에 준하는 상황이 이탈리아의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제 이탈리아 친구들은 제가 돌아온 뒤 바로 취직하고 멋지게 정장을 입고 다니는 모습을 보고 크게 자극을 받았습니다. 저에게 한국어 과외를 시켜달라고 말하는 친구도 있고 자신이 한국어 공부를 해서 한국어 강사가 되겠다고 말하는 친구도 있어요. 제 친구들에게 당연히 시간을 내어서 한국어를 알려줄 수 있지만 한국어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는 친구들이 이렇게 지금이라도 한국어를 배워서 나중에 강사를 하던지 아니면 어디에서라도 한국어를 사용할 수 있는 곳에 취직이라도 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는 사실이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제가 한국에 갔던 7년 전과 비교하면 지금의 한국은 더 성장해 있었고 놀랍게도 한국은 지금도 성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국은 노력만 한다면 기회가 정말 많은 곳이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한국인들과 취업시장에서 강도 높은 경쟁을 직접적으로 해보지는 않았지만 만약 한국인들과 경쟁을 했다면 제가 크게 밀려났을 수도 있습니다. 그만큼 한국에서는 많은 사람들이 성실하게 살아오고 있고 자신이 낙오되지 않기 위해 매일같이 노력하는 모습을 볼 수 있거든요. 그리고 저는 그 틈에 섞여 나도 모르게 내 스스로를 단련시키고 있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솔직히 이탈리아 친구들이 조금 더 노력한다면 더 좋은 상황이 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친구들의 무능을 탓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회구조적으로 실업률이 너무 높기에 제 친구들이 일자리가 없는 것도 분명히 큰 비중을 차지하기 때문이죠. 한때 울면서 강제로 이끌려갔던 한국, 하지만 지금 그 한국은 저에게 큰 자산이 되어 주었습니다. 세상을 넓게 바라볼 수 있게 되었고 다양한 경험들을 하고 왔습니다. 그리고 지금 가난을 탈출해 행복한 삶을 살 수 있게 만들어 주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보답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한국어 강사로 일하고 있지만 언젠가는 한국과 이탈리아가 문화적으로 더욱더 교류하도록 돕고 두 국가의 우애가 더 돈독해질 수 있도록 노력하는 일도 해보고 싶습니다. 다시 한번 나에게 큰 기회를 준 한국에게 감사한다고 말씀드리면서 이만 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그리고 지금 화면에 나오는 영상을 아직 시청하지 않으셨다면 지금 바로 시청해보세요. 재미있는 다음 사연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